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필요한 시간에만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제도가 시범 운영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부모들에겐 대부분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육계와 정부는 제도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구립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을 시행한 지 불과 한 달가량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 편이세요. 특히 대기하고 저희 어린이집에 들어오시려고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급할 때 잠시라도 아이 맡길 곳이 부족해 애를 먹던 부모들은 이 제도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데리고 있을수록 좋은 건데 이게 많이 없으니까 근데 일이 있을 때 맡길 수 있고 이런.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필요할 때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사업.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우려를 표합니다. 제대로 된 안전관리 지침마저 없을 뿐더러 영아의 애착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는 이에 지난달 의견서를 내고 시간제 보육의 확대 실시를 정부에 제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장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체계적 교육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애착 그리고 아이들 성장 과정에 맞는 서비스 이런 것들은 제공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시간제 보육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정부와 보육계.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부모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이 국내외 항공사와 정부의 항공기 운항 시 기내 방송에 대한 자막 정보와 수화 통역이 가능한 안내인을 배치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앞 청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장애인 정보 문화누리는 청각장애인 이동권은 물리적 공간의 이동뿐만 아니라 이동에 필요한 정보와 의사소통을 제공하는 것인데 청각장애인은 이동 수단을 이용할 때 다양한 차별적 상황에 놓인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버스 안에 작은 전광판에 다음 정류장은 어디입니다 라고 나오는 것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냥 버스 회사가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만들어준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알아서 해주지 않았었고요. 자, 이것이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에 대한 차별이라고 청각장애인들이 많은 분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었고요. 이들은 청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따른 첫 번째 활동으로 국내외 노선 항공사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비행기 내 기내 방송에 대한 자막 정보와 수화 통역이 가능한 안내인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 후 인권위에 차별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청각장애인 차별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다뤄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위반 행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와 지자체, 장애계가 합동으로 공공기관이나 대형마트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적절 설치와 불법 주차 여부를 단속했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 여전히 일부 운전자들의 불법 주차가 많은 장애인들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었고 더욱이 위반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합동 점검 결과는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는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내달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연체액 등을 더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입자들의 편의와 보험 재정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수교육의 지역 편차가 예산과 학급 설치, 교원 수 등에서 크게 나타나 장애 학생의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에 2013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인용해 특수교육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울산이 6.85%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3.95%, 전북이 3.46%로 나타나는 등 시도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의원은 시도별 편차가 커 지역에 따라 장애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장애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 여건 때문에 차별받게 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 원주 지역 장애 아동을 둔 부모님들의 수건 사업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원주시에 제2장애 특수학교 추가 설립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선영 기자입니다. 현재 원주에는 특수학교가 원주 청년학교 한 곳뿐입니다. 장애 학생 700여 명 가운데 260여 명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30년 전 개교할 당시 4개 반이었던 것이 현재는 특수학교 평균 학급인 29개 반보다 훨씬 많은 44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반 학급을 주다 보니까 아이들 필요한 특별교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을 주지 못하는 그런 교육 환경이 되다 보니까 양질의 교육 활동을 하기에는 우리 여건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장애 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특수교육 만족도를 높여주려는 학부모들의 고민이 그만큼 컸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정기심사 기간 내에 중앙 투용자 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교육부도 강원도 교육청이 투용자 심사를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추가로 신설되는 제2원주특수학교 설립은 원주시 방곡동 혁신도시 인근 부지에 있는 모 초등학교가 혁신도시 내로 옮겨가면서 그 자리에 새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제2원주특수학교는 28개 학급 203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201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과 학부모 모두의 교육 만족도를 높여줄 새로운 학교에서 행복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원주에서 복지TV 뉴스 고선영입니다. 경기도가 생활불편이나 재난 안전 신고를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이른바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 무료인데다 휴대폰으로 쉽고 빠르게 대화를 할 수 있어 요즘은 문자보다 카카오톡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 편하고 빠르게 대화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특히 무료라서 좋은 것 같아요. 경기도는 지난해 4월부터 카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와 문화 소식 등 알찬 정보를 수시로 알려주면서 이미 12만 명의 경기도민들과 친구를 맺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SNS의 일종인 카카오톡을 통해 친구와 대화하듯 언제든지 민원 접수나 재난 신고를 하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도민이 생활 불편, 재난 안전 신고를 받는 시스템으로서 도민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불편 신고를 현장에서 즉시 할 수 있어 쉽고 빠른 양방향 민원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기존의 민원 관련 앱을 내려받을 필요도 없고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카톡상에서 손쉽게 공무원으로부터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처럼 사진 첨부를 해서 민원 현장 사진을 바로 보내면 재난 안전사고 신고도 좀 더 빠르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1:1 대화형 카톡 민원 서비스는 올해 안에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 인천장애인 아시안게임과 인천장애인 아시아게임 국가대표선수단에 정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액은 금메달 120만 원, 은메달 70만 원, 동메달 40만 원이며 메달을 따지 못해도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선수는 획득한 메달수 전부를, 단체전은 개인전의 75%를, 그리고 지도자와 정임원은 선수가 획득한 메달의 최상위 2개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2014 인천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마스코트인 저높이와 드높이가 루게릭 환자를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조직위 관계자는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루게릭 환자들을 돕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며 루게릭 환자는 물론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장애 선수들에게도 관심과 응원의 손길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청산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제8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1차 대회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6일간 평택 등 경기도 남부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로 두 차례 나눠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공식 대회인 2차 대회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8월 9일 미국 퍼거슨시에서 경찰이 쏜 총알에 맞아 18세의 흑인 청년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그 흑인 청년이 비무장 상태에서 6발의 총알을 맞고 즉사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인종 갈등 양상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퍼거슨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오바마 미 대통령은 흑인 법무장관을 현지에 급파하여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인종 갈등은 미국만이 아닙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가자지구 전투도 사실은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갈등이 원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익들의 극단적인 혐한 시위도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종 갈등은 한 국가 내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국제 간 분쟁을 통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종차별과 갈등의 특징은 아주 쉽게 폭력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속에 뿌리 깊은 배타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인종차별과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평소에 배타적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즉 예방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도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150만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군대에 속속 입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인종차별과 갈등이 먼 나라 일이 아니며 먼 장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관습이나 종교, 문화를 무시하거나 배척하기보다는 소통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인종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다든지 국민에 대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하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각 시도별로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 비율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장애학생 교육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특수교육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중심에 서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